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는 어셈블리에서 이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구속 조건을 생성하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가장 큰 규칙은 뭐라고요? 현재 활성 상태, 그러니까 액티브 상태 있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그 어셈블리를 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로덕트 A를 활성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고요. 프로덕트 C를 활성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 상태의 어셈블리 내의 부품 간에만 컨스트레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부여된 컨스트레인트는 그 해당 어셈블리, 그러니까 해당 활성 상태의 어셈블리가 관리를 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제 카티아에서 제공하는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코인시던트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점일치, 선일치, 면일치를 통해서 일치 구속을 주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스케치하고 똑같아요. 스케치에서의 어떤 점일치, 선일치, 면일치 하시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동그란, 그렇죠? 컨스트레인트가 생성되는 거 아시죠?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컨택트는 면접촉입니다. 보통 평면하고 평면보다는 이렇게 공면하고 공면,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외접하느냐, 익선을 외접하느냐 또는 내접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접촉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 아포지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주 보는 거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박수 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이 어떻게 되죠? 서로 마주 보는 거죠. 세임은 뭘까요? 여러분이 뭐 물건을 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가지고 수레를 민다고 했을 때 손바닥 면이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언티파이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최단 거리로 해서 면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코인시던트에는, 컨택터에는 인터널, 그러니까 내접하느냐, 익스터널, 외접하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옵셋은 거리 구속입니다. 거리 구속이에요. 서로 이렇게 평행한 두 면 사이에 거리를 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도 옵셋 구속을 주시면 자동으로 평행이 됩니다. 자, 옵셋 구속을 줄 때 요게 있습니다. 요게 옵셋을 이제 한 번 주면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여러 번 동시에 여러 번 주고자 할 때, 그렇죠? 동시에 여러 번 주고자 할 때 이걸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번 볼 거고요. 자, 앵글은 이제 각도 구속입니다. 한번 보죠. 각도 같은 경우에는 퍼텐티큘러, 그렇죠? 수직이죠. 두 면 사이에 수직 90도 각도를 주는 거고요. 패럴렐리즘은 두 면 사이에 평행 0도 각도를 주는 거고, 앵글은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임의의 각도를 주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스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은 단품이나 서브 어셈블리를 현재 위치에 고정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을 하실 때 기준이 되는 부품 있죠. 기준이 되는 부품은 처음에 픽스 해놓고 나머지 걸 달라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부품을 픽스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부품들을 일치나 컨택터나 옵셋 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조립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픽스 투게더라고 있습니다. 이건 그룹 잡는 겁니다. 선택한 컴포넌트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 그룹화 시키는 기능입니다. 퀵 여기 있습니다. 마법사처럼 생긴 거 있죠. 요 클립이 픽스 컴포넌트입니다. 여기 마법사처럼 생긴 게 있죠. 여기에 이제 퀵 컨스트레인트입니다. 현재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구속 조건을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씁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면접촉을 하고 싶은데 이걸 주면 자동으로 옵셋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뭔가 이제 뭐 순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뭐냐면 change constraint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컨스트레인트를 잘못 줬어요. 뭐 삭제하고 다시 주면 되지만은 change constraint 중에서 다른 구속 조건을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fix constraint에 보시면 하나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상에서 특정한 좌표에다가 특정한 각도로 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해나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Assembly Constraint 파일 오픈.
여기 exercise 파일에 보시면 assembly constraint라고 있죠. 이 파일을 열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이 요게 서버 어셈블리입니다. 서버 어셈블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버 어셈블리, 나머지 것들은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는 뭐라고요? 단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요 서버 어셈블리를 별도로 열어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컨스트레인트 대화 상자, 툴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솔리드웍스 쓰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메이트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메이트라고 그러는데 뭐 기본 메이트도 있고 고급 메이트도 있고 뭐 기계 메이트도 있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메이트 컨스트레인트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X도 그렇고요. 인벤트도 조금 카티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컨스트레인트를 제공하는데 우리의 카티아만큼은 그렇게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5개 있죠. 요 5개 가지고 여러분이 다 커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웬만하면 다 걸려요. 아시죠?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되는 부품은 고정을 먼저 시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지금은 애플리케이션만 있죠. 얘 찍고 분홍색 얘를 한번 고정을 시켜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라는 뭔가 하나 더 생깁니다. 생기고 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갈 겁니다. 혹시나 잘못 줬다 그러면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줘보죠. 만약에 주긴 줬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다른 구속 조건하고 충돌 나가지고 얘를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우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시 deactivate 비발성화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activate 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물론 이렇게 보이죠? 감추고 싶으면 얘만 감출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동시에 감추고 싶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이드 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액티브, 디액티베이트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물론 컨스트레인트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고정 구속도 여러 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현재 위치에서 그냥 짱 바뀌고 싶으면 고정 구속을 여러 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잡고 한꺼번에 디액티베이트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잡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잡으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마지막을 찍으면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윈도우의 기본 파일 관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이드, 쇼 단축키 지정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그렇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수정할 일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게 뜰 거예요. 어떤 컨스트레인트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항목이 틀려지겠죠. 자, 요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무슨 의미냐면 verified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impossible 불가능하다. 에러 났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주인님 뭐 하세요? 빨리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요 업데이트 아이콘 있죠? 요걸 한번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브로큰이라고 있는데 브로큰이라는 건 뭐냐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속 조건이 A라는 단품하고 B라는 단품을 구속을 시켰는데 B라는 단품을 다른 어셈블리로 옮겼다든지 B라는 어셈블리 단품을 삭제해 버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브로큰 상태가 되겠죠. 깨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요 아이콘 모양 보고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혹시나 잘못 줬다 그러면 얘 찍고 리커넥트 얘가 고정이 아니라 노란 걸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럼 리커넥트 한 다음에 노란 걸 찍어주면 얘가 옮겨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죠. 그리고 제가 픽스 하고 있으니까 픽스부터 먼저 설명드리죠. 자, 픽스 인 스페이스란 건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얘를 그렇죠? 얘를 만약 체크 해제한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고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얘를 체크하고 여기다가 이메일 원 위치를 줘볼까요? 뭐 0도 주죠. 다 0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으로 주고 OK 누르면 해당 위치로 업데이트 해보면 해당 위치로 가면서 각도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사실은 이 단품의 첫 번째 어셈블리하고 같은 위치에 되는데 사실 지금 틀리죠. 왜냐? 제가 여기서 가져온 다음에 이걸 막 조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특정한 단품의 어떤 좌표 값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각도대요. 픽서에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고정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뭔가 변경을 했잖아요. 이렇게 변경을 하면 업데이트 상태가 안 되면 이렇게 달팽이 문양이 뜰 겁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활성화 될 거고요. 단축키 컨트롤 U입니다.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실수했다 그러면 컨트롤 Z키를 이용해서 되돌리면 되겠죠. 그렇죠? 더 이상 안 가나요? 예. 자, 그러면 저장하지 않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죠 그냥.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고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스냅 걸고 얘를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입니다. 캔버스만큼 뭐라고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해놓고 이 위치에 그냥 두고 싶다 그럼 얘를 지워버리면 되죠. 그렇죠? 스냅 거고요. 원래 위치로 빈 공간에 오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픽스 먼저 고정부터 시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저는 분홍을 고정을 시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치 한번 보죠. 일치란 건 뭐냐면 점일치, 선일치, 면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치 찍으시고요. 이 점이랑 또는 요 꼭지점 있죠? 그래서 자, 점 찍고 요 점을 찍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석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검정색이랑 성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와,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 안 달라붙지? 그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순간 헷갈리는데 옵션에 있습니다. 옵션에 보면 자, 여기 어셈블리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메카니컬 디자인의 어셈블리에 보면 이게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매뉴얼로 잡혀 있습니다. 수동이란 얘기죠. 오토매틱으로 하면 하나 할 때마다 딱딱딱딱 자동으로 구석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구속 조건을 걸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메뉴를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달라붙겠죠? 점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 Z 했어요. 이번에는 선일치 해보죠. 얘 찍고, 얘 찍고. 업데이트 하면 선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통은 어떤 분도 이런 질문 하세요. 일치를 했는데, 이 점이랑, 이 노란 것의 원점이랑, 이 보라색의 원점을 했더니만, 업데이트 했더니만, 노란 게 움직이는데요? 왜 보라색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의미 없어요. 사실은. 왜죠? 둘 다 어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보라색을 찍고요. 얘를 노란색을 찍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면 어떻게 되죠? 보라색이 가나요? 물론 첫 번째 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 찍은 게 이동한다 이렇게 봐셔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놈, 그렇죠? 고정이라보다는 뭔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 단품에 얘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가나고요. 이런 구멍을 맞추고자 할 때는 이렇게 갖다 대시면 내부에 이렇게 축이 보입니다. 좀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축이요. 축 찍고 여기다 이렇게 축 찍으면 축일치 개념을 해서 달라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볼까요? 얘 찍고 옆면 찍어 보시죠. 얘 구멍이 같다는 얘기예요. 축일치 개념입니다. 자, 요거 아주 많이 쓰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면일치도 가능합니다. 자, 이면 찍고요. 이면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바라보죠. 자, 요 면이랑 이 면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세임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OK 업데이트 하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찍어보면 이렇게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자, 컨트롤 Z요. 만약에 이면 찍고 이면 찍었습니다. 여기를 아포지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마주 보는 겁니다.
얘가 돌아버리겠죠. 돌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더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undefined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 찍고도 상관이 없겠죠. 찍고 undefined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그냥 최단 거리로 붙는 겁니다. 아시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same 서로 마주보는 거, 같은 방향을 향하는 거고 opposite는 서로 마주보는 겁니다. undefined는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최단 거리로 해서 그냥 일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마주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성. 근데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찍었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네. 그럼 화살표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어퍼치트로 바꾸셔도 됩니다. 얘를 찍던 쟤를 찍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화살표 찍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일치 개념이었습니다. 점일치, 선일치, 면일치, 그리고 축일치. 그렇죠? 자, 일치 개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컨택트를 한번 보죠. 컨택트라는 것은 뭐냐면 접촉입니다. 면접촉이라 보시면 돼요. 면접촉. 내접이냐 외접이냐 뭐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거랑 얘랑 보통 접촉하겠습니다. 옆면을 찍어보자. 그 다음에 이 옆면을 찍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인터널이 있죠. 인터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캔슬하고요. 얘를 노란 걸 고정을 시켜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면과 이면 인터널 오케이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면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안쪽으로 이면을 볼까요? 이 노란 거에 안쪽 면이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수정을 해보죠. 더블 클릭 요거를 익스터널 외접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업데이트 해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접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렇죠? 내접이냐 외접이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통 영상 말고도 이메일 공면하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딜리트 해제하고요. 그러면 면접촉 이 평면이랑 이 공면이랑 해보죠. 그래서 익스터널 오케이 업데이트 하면 얘가 달라붙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내접이냐 외접이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외접한 상태고 만약에 이거를 인터널로 바꿔버리면 내접이 되겠죠.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쪽에 달라붙는 거예요. 외접, 내접. 물론 여기서도 화살표를 이용하셔야죠. 이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자, 내접 또는 외접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세 개나 있지? 포인트 컨택트, 뭐 라인 컨택트, 서피스 컨택트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죠? 얘를 한번 지워볼까요? 지운 다음에 면접촉 해보죠. 얘랑 노란 면이랑 하면 라인 컨택트가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컨택트하고 서피스 컨택트는 언제 쓰느냐?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에 쓰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거 있죠. 서피어, 구랑 평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점에서 일치되겠죠. 평면하고 구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경우라든지 그렇죠? 또 이런 경우 있죠. 여기 보시면 포인트 컨택터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포인트 서피어하고 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이 서피스 컨택터라고 있죠. 이건 어떻게 실린더하고 실린더 이런 거. 스피어하고 스피어 같은 형상들이 있죠. 콘하고 콘.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피어를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린더도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촉을 해볼까요? 얘 잡고 얘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보면 아무 대화 상자가 안 뜨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원점 일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통 타입이 안 나타나죠, 여기서는.
그렇죠? 자, 내접이냐 왼접이냐 그런 개념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치 개념으로 해서 얘의 중심 원점이랑 얘의 원점이랑 이렇게 일치 개념으로 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면접적 근데 이 크게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다르면 이게 면접적이 성립이 안 됩니다. 크기가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린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면 찍고 옆면 찍으면 그렇죠? 옆에 이제 서피스 컨택트가 되는 거죠. 이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포인트 컨택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린더 같은 경우는 서피스 컨택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크게 같을 때 쓰는 겁니다. 만약 크게 다르다, 뭐 얘 찍고 얘도 뭐 크게 보면 실린더 형상 아니냐 찍으시면 이렇게 라인 컨택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99%는 라인 컨택트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컨택트하고 서피스 컨택트는 뭐 특이한 케이스에서만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게 이제 컨택트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